스웨덴 남부 몬스테라스 해안에 위치한 오크너 섬. 이 작은 외딴 섬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유명해진 것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에 실제 주인공이 살았었다고 알려지면서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876년 2월 18일 14살의 올손 카롤리나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거대한 호수 빙판을 가로질러 갔죠. 그러다 그만 빙판이 깨지며 넘어진 카롤리나는 턱을 부딪히며 다치게 되는데요. 빙판 아래로 빠져 익사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카롤리나는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죠. 그러나 이 빙판 위 작은 불행은 카롤리나의 운명을 크게 뒤바꿉니다. 집으로 돌아온 카롤리나는 가족에게 치통을 호소했습니다. 분명 마녀가 주술을 건 거야. 올손 가족은 카롤리나의 치통이 며칠째 가라앉지 않자 오크노 섬마을의 마녀가 카롤리나에게 저주를 걸었다고 생각했죠. 마녀의 소행이라는 생각은 외부인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외딴 시골 마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미신이었죠. 나흘 뒤인 1876년 2월 22일 어젯밤 늦게까지 치통을 호소하던 카롤리나가 등교할 시간이 다 되도록 일어나지 않자 카롤리나의 어머니는 그녀를 깨우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주에 걸리기라도 한 듯 아무리 깨워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잠이 든 카롤리나는 32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 전체가 카롤리나의 이야기로 떠들썩해졌는데요. 카롤리나의 집 앞에는 수많은 신문사와 잡지사가 몰려들었고 그녀의 사진과 인터뷰가 담긴 기사가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사람들의 흥미를 끈 것은 그녀의 외모 때문이었는데 14살이었던 그녀가 눈을 뜬 건 46살이 되었을 때. 하지만 카롤리나는 도저히 46살로 보이지 않았죠. 그녀의 피부는 신생아의 피부처럼 부드러웠고 살과 근육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몸매였습니다. 카롤리나의 늙지 않는 외모는 여자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지만 의사들의 학구열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과연 카롤리나의 잠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던 걸까요? 1876년 2월 24일 올손 집안의 5남매 중 유일한 딸인 카롤리나가 깨어나지 않자 그녀의 가족은 카롤리나의 병을 치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망연자실해 있었죠. 의사조차 없는 작은 섬마을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외부에서 불러와야 했는데요. 어부인 카롤리나의 아버지는 그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가 질 무렵 그들을 찾아온 늙은 간호조산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유에 설탕을 타서 먹이게. 그 간호조산사의 조언대로 카롤리나의 어머니는 설탕을 탄 우유를 숟가락으로 떠서 카롤리나의 입에 넣었죠. 다행히도 반사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유를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카롤리나의 진료비를 위해 모금한 돈을 가지고 카롤리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카롤리나를 처음 찾아온 의사 요한 에밀 옴블라드. 혼수 상태로 보입니다. 요한은 1년간 지속적으로 방문해 카롤리나를 진료하며 그녀의 병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이 논문을 통해 세간에 알려진 카롤리나. 수많은 의사들이 그녀를 찾아와 진료를 하며 이상한 점을 눈치챕니다. 어쩐 일인지 그녀의 머리카락과 손톱은 조금도 자라지 않았고 카롤리나의 열량에 한참 못 미치는 우유를 먹음에도 체형의 변화가 조금도 없었죠. 마치 그녀만이 잠들 때 상태 그대로 멈춰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어머니가 늙어 죽고 오빠들까지 사망할 때도 그녀는 한결같은 외모를 유지하며 잠을 잤죠. 마침내 잠든 지 1730일 후인 46세의 나이에 카롤리나는 눈을 떴습니다. 20살의 얼굴을 하고 말이죠. 카롤리나는 악령의 씨인 거야. 전 애인이 복수하기 위해 저주를 건 걸 거야. 그녀의 기이한 병을 둘러싸고 마을에서는 여러 추측이 나왔죠. 과연 올슨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그녀는 저주를 받았던 걸까요? 저도 그런 카롤리나의 상태가 궁금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카메라와 수첩을 든 사람들이 작은 오두막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카롤리나에게 쏟아지는 질문들로 소란스러웠죠.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20살 초반의 순수한 얼굴을 한 그녀는 자신이 32년간 잠들어 있었다는 것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자신을 아직도 14살의 소녀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카롤리나가 잠에 빠져 3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저조차도 그녀가 기억나지 않는 척 연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억이 없는 건지 가늠하기 어려웠죠. 그러나 저는 그녀의 새하얀 팔과 다리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군. 그렇게 오랜 시간 누워 있었으면 욕창이 생겼을 텐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은 혈관이 압박을 받는데 이 때문에 산소가 통하지 않아 피부가 빨개지고 심한 경우에는 상처까지 생기게 되죠.
그러나 그녀의 피부는 상처 하나 없이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또한 군살 없이 탄탄한 몸매. 정말 그녀가 우유만으로 끼니를 해결했다면 지금쯤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어야 정상일 텐데. 저는 카롤리나를 신문해서 얼른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병원에 데려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이죠. 그녀는 주변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긴 했지만 인지 능력이나 지능, 신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정말 냉동인간 같았습니다. 자작극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게 설명이 안 돼. 그러나 자작극이라면 그녀의 변함없이 젊은 외모는 설명하기 어려웠죠. 카롤리나의 신문은 며칠이고 계속 반복되었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녀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주변부터 수사해보기로 했죠. 그러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로부터 제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을 듣게 됐는데요. 그 인물은 카롤리나의 아버지. 제 생각에는 카롤리나가 잠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딸의 방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을 때 문틈 사이로 침대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읊조리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목류병에 걸린 것처럼 카롤리나는 종종 그렇게 일어나 기도를 했고 이따금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그가 카롤리나의 혼수 상태의 진위를 의심한 건 그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유일한 딸인 카롤리나를 어렸을 때부터 과잉 보호했고 카롤리나가 병에 걸렸을 때도 살뜰히 챙기며 다른 가족들이 혹여나 카롤리나의 방에 들어가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했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카롤리나와 그녀의 어머니가 벌인 자작극임이 확실해지는데 게다가 수상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롤리나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고용된 가정부의 증언. 카롤리나가 가끔 깨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카롤리나는 언제나 손톱과 머리가 깔끔했고 몸에서는 향기가 났기 때문에 따로 목욕을 시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잠시 방을 나갔다 오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사탕 바구니에서 사탕이 몇 개 없어져 있기도 했다고 말했죠. 또한 카롤리나의 오빠가 익사사고로 사망하게 된 일을 그녀에게 전하자 자는 와중에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명백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그녀의 32년간의 행적을 밟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간 그녀의 집에 왔다 간 수많은 의사들을 조사하기로 했죠. 요한 에밀 옴블라드, 그녀의 집에 처음으로 왕진을 간 의사였습니다. 저는 카롤리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1년간 애썼어요. 근데 의사인 내가 카롤리나가 연기하는 것조차 몰랐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요한에게 치료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죠. 요한은 카롤리나를 무의식에서 깨우기 위해 자극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 치료의 잔인함에 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카롤리나의 몸에 불을 대기도 하고 바늘로 몸 여기저기를 찌르기도 했으며 손톱 밑에 여린 살을 바늘로 찌르기도 했다고 말했죠. 카롤리나는 자극에도 전혀 동요가 없었다고요. 만약 깨어 있었더라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텐데요. 저는 무엇 때문에 그녀가 이 고통을 견디며 자는 척을 한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카롤리나가 입을 닫고 그녀의 어머니가 사망한 가운데 사실을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카롤리나의 사건에 대해 사람들의 호기심이 풀리지 않자 저명한 의사들과 언론은 그녀에 대한 갖은 추측을 내놓았는데 1910년 카롤리나가 깨어난 지 2년이 흐른 어느 날 정신과 의사인 헤럴드 프롬 데스트롬은 카롤리나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치통을 호소하던 카롤리나는 자신이 큰 병에 걸렸다는 생각으로 현실 회피를 한 것이다. 가족들의 관심이 그녀를 퇴행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카롤리나를 과잉 보호하며 사기극에 가담했다. 카롤리나가 잠에 빠졌을 때쯤 첫 생리를 시작했는데 카롤리나의 딸이 유혹에 빠질까 걱정한 어머니는 끊임없이 밖의 위험함에 대해 딸을 세뇌시켰고 자는 연기를 지속하도록 시키며 안전한 집 안으로 카롤리나를 가둔 것이다. 이 모든 자작극의 이유가 비뚤어진 모성애로 인한 것이라는데 과연 어머니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그녀의 어머니가 사망한 시점에서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추측일 뿐인 말이긴 했지만 일리가 없진 않았는데요. 그 추측이 맞다면 카롤리나의 어머니가 자신 외에는 카롤리나의 방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과 근육 위축도 상처도 없는 몸 상태가 납득되었죠.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딸을 유혹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벌어진 기이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논문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카롤리나의 혼수 상태는 모녀의 사기라는 것이 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추측이 추측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증거를 찾아 나섰죠.
1892년에 카롤리나가 한 달간 입원해 있었다던 병원, 오크카르샴. 오크카르샴 병원의 외과 의사인 아돌프 비렐름 소렌을 만났습니다. 그는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꽤 이름이 알려진 인정받은 의사였죠. 그 논문은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소렌은 사색이 된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올손 모녀의 사기설을 부인했죠. 소렌은 카롤리나에게 한 달간 지속적으로 전기자극 치료를 진행했다고 말했는데요. 그 뒤에 이어진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치료는 마비 상태가 아니었다면 견디기 어려워 그녀가 연기를 한 것이라면 분명히 의사인 자신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것. 그녀의 병명은 마비성 치매로 불치병이었다는 것. 소렌은 그녀가 연기일 리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불치병인 마비성 치매에서 회복되고도 어떠한 부작용도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색이 된 의사의 말을 듣자 저는 카롤리나가 사기를 친 것이라는 가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연치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죠. 전기치료, 바늘치료 등의 고통을 맨정신으로 견디던 것은 딸을 과잉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가 연기를 시켰다는 논리와 맞지 않아 보였는데요. 그토록 딸을 아끼는 어머니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 딸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죠. 딸과 세상을 격리시킬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딸을 데리고 독일까지 병원을 찾아간 것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스웨덴에서는 다른 가설 하나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바로 인간 동면설이었습니다. 동면에 들어간 동물은 최소한의 에너지만 남기고 모든 생명 활동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처럼 카롤리나 또한 동면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젊은 외모도 최소한의 에너지만 사용하여 노화가 느리게 진행됐다는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치료에도 반응 없었던 것은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인간도 동면을 한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였고 사람들의 호기심만 더 자극하였죠. 카롤리나의 이야기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고 불리며 온갖 의혹들을 부추겼습니다. 여론은 올손 모녀의 사기극과 인간 동면설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카롤리나에 대한 흥미는 식어갔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카롤리나 이름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1959년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카롤리나가 사망한 후 몇 년 뒤 나온 애니메이션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애니메이션이 상영되며 그녀의 이름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전문가들은 여태까지 제기된 의혹 외에 새로운 가능성을 내놓았는데 하나는 클라인 레빈 증후군. 이 질환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수면 과다가 특징인데 길게는 몇 달까지 잠을 자기도 한다는데요.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고 음식을 섭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지만 깨어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설은 체념 증후군이었습니다. 이 질환은 주로 어린 아이들이 걸렸는데 처음에는 불안과 우울 증상을 보이다가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엔 사회적 활동도 거부한 채 잠만 잔다고 하는데요. 운이 좋으면 몇 달 만에 깨어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1년 넘게 혹은 수년간 잠에 들기도 하죠. 이 증후군은 매년 스웨덴에서만 100건이 넘게 보고되기도 합니다. 1950년 32년간의 잠에서 깨어난 카롤리나가 88세의 나이에 뇌출혈로 사망하며 가능성만 제기될 뿐 진실은 카롤리나와 함께 묻혔죠. 카롤리나의 풀리지 않은 비밀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카롤리나는 마을 미신처럼 마녀의 저주에 걸렸던 건지 삐뚤어진 모성애의 피해자였는지 원인 모를 병을 앓았던 환자였는지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을 모두 잃고 일어난 그녀가 받은 건 호기심 어린 관심뿐이었죠. 무덤 속에 들어간 그녀가 이제 고통스러운 치료도 없이 사람들의 관심 없이 고요 속에서 편안히 잠들길 바랍니다.